네, 그 최 작가님 그 간추린 소식 준비해 주신 것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네. 이 귀한 분 오늘 찾아뵙게 됐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잘못 말한 거 하나는 정정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아니시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니 왜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라고 알 정도면은 이분이 얼마나 유족회를 자주 들락날락거렸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고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거의 본인 스스로를 고문할 정도로 학대할 정도로 유족회 일에 관심이 많으셨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족회가 외면을 하신 분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그 나중에 예. 그 뭡니까 직권 재심 할 때라든가 예. 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 한번 예, 뭐 예. 이럴 때 한번 가면서 가장 이제 다 무르익은 시기에 쑥 들어가서 숟가락 얹은 그런 거죠. 제가 그렇게 이런 쓸모없었던 법조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지금 목소리가 훅 들어왔는데 강병삼 제주시장님 지금 썸네일에 지금 나온 것처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병삼 제주시장입니다. 팟캐스트는 해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야 처음이시란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왜 기대가 크십니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할 말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그 셀럽을 한번 모시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막 광채가 나는 그분. 맑은- 저 맑은 광채 나요 눈에 광채. 다른 곳에서 광이 나지만 네, 그렇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모시고 하면 그것도 좀 에피소드가 반응이 좋았었는데 특히 이번에 뭐냐 하면 우리 김한규 의원님의 친구분이시면서 글쎄요 이제는 김한규의 친구 강병삼이 아니라 강병삼의 친구 김한규가 되겠다. 예,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 과분한데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모시게 됐는데 두 분의 에피소드 한번 경쟁을 한번 붙여봐야겠다. 이런 못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시장님. 아무튼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저희 유족회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4.3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야 시장님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장님 한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주시장이고요. 강병삼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한 9개월 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제주시청 공무원들 중에 뭐 제일 새내기 공무원? 새내기. 예, 아직 신입사원인. 그런데 제가 시장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로 한 10년 정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10년만 변호사였던 거니까 그 전에가 또 거의 30대까지는 여러 직업들을 거치다 보니까 한 명함을 만든 직업만 해도 한 10가지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신입사원 전문가입니다. 신입사원 끝나갈 때쯤 다른 회사 가서 신입사원하고 또 다른 회사 가서 신입사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신입 공무원의 느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주시청과 제주도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큰 숙제가 또 진로 교육이거든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수많은 지식들을 그러니까 저 수많은 직업들을 이미 거쳐 오셨. 최 작가님이 몇 개만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좀 이색적인 것 좀 말씀드리자면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엔터 사업을 하셨군요. 엔터에 잠깐 이제 네. 몸 계시다가 또 여행 쪽으로 또 제주도 하면 관광을 또 빼놓을 수가 여행. 없잖아요. 또 사업에 잠깐 발을 담그셨어요. 야, 참 자리돔닷컴, 자리돔닷컴. 자리돔닷컴. 네. 지금 굉장히 핫할 만한 사업인데 이때 잘 안 되셨나 봐요. 여행. 혹시 코인은 안 하셨습니까? 코인 안 했습니다. 요즘 핫한 코인은 안 하셨네요. 네. 그리고 학원도 하시고. 말씀대로 교육청이랑 업무 협약을 체결하셔야겠어요. 김광수 교육감님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협약을 한번.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고생했겠죠. 네. 진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시장님? 먹고 살려니까 그랬어요. 진짜. 아니, 그 땅이 좀 있으신 걸로.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부터 제가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속받은 네. 재산이고요. 그 시점이 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변호사가 된 해여서 그 후로 좀 경제적인 문제가 좀 어느 그래도 정도 해결이 정리가 되는 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버지 부모님께서 늘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다 보니까 네네. 그 지금 재산으로 인식하는 그 밭 그런 데들이 다 어릴 때는 그냥 아주 심각한 노동 현장이었죠. 예. 그래서 주말이 다가오면 이번 주말에 비 좀 왔으면 밭에 안 가도 되니까. 이 농사 짓는 집 자식들의 마음, 저런 마음이죠. 나 주말에 좀 비 좀 왔으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약 줄 잡는 거 되게 지루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다른 세계의 삶을 예. 살아오셨다. 네, 맞습니다. 네. 리스펙을 해야겠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곧 취임이 지금 9개월이고 네. 이제 네. 9개월 차시고 곧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계신데 그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시잖아요. 이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도전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또 행정가로서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이렇게 행정가로 변모하시게 된 그 1년간에 좀 어땠는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 변화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일은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장의 결정 하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직도 첫날 그 느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첫날 제주시청 시장실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와 본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올 일이 없었었고 내가 시장이 되다니.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저녁 때 이 부시장님하고 우리 제주시청 국장님들하고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그 부시장님이 뭔가 협박을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공직 생활이 이제 25년, 30년 되신 직업 분들이죠. 공무원들이시죠.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첫날 공무원인. 근데 어공, 제가 어공. 그렇죠, 예, 어공.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고 그렇죠. 제 결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럴 능력이 있나?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그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하고 저녁 먹을 때 그분들을 직접 뵙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좀 스스로에 대한 좀 기준이 엄격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그날 체하셨겠어요. 잠이 안 왔겠어, 잠이 안 왔겠어. 그런데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나 이분들 없었으면 일을 어떻게 할 뻔했지라는 생각. 예. 또 갑자기 또 자기 식구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또 시장님? 아니요, 정말 그 행정의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 잘 돼 있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결정을 빨리 할 것인지, 어떤 것들은 시간을 더 두고 더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인지 이런 결정들을 하는 자리가 시장이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귀 기울여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결정을 하면 그 일을 진행하는 시스템은 정말 우리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에 보람이 많이 생겨요. 특히 취임하자마자 그 주에 흰남노 태풍이 왔거든요. 그렇죠. 네. 예, 흰남노. 그래서 저 뭐 TV에서 보면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막 노란 잠바 입고, 예. 저 노란 잠바 입고 이제 상황실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날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 예.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태풍 때 보면은 뭐 어디 포트홀도 생기고 뭐 가로수 넘어지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우리 그 안전지킴이라는 우리 시청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현안이 올라오고 그걸 처리하는 속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하. 예, 좀 뭐랄까 좀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K 행정이다. 예, 이게 K 행정이다. 예, 제주시청 공무원들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을 못할까 싶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시고.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시가 읍면동이 26개나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2개면은 섬에 있어요. 우도면하고 추자면. 네. 네. 그래서 또 다니기가 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일단 26개 읍면동을 3번 이상은 다니면서 계속 간담회하고 그 불편한 게 뭔지 또 경우에 따라 아주 공익적인 제주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우리 부서에서 메모하고 그걸 각 담당 부서 검토하고 회신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요. 그러면 사실 그 중에 많은 비율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해결이 가능한 거였으면 그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읍사무소 얘기해가지고 해결했겠죠. 그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만 남아서 시장이 방문했을 때 요건 건의가 시장님 들어오고. 오면 직접 얘기해야지. 그렇죠.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많은 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이러이러해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렵겠네요라고 회신을 드려요. 그리고 요 문제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거나 어디 다른 기관 뭐 의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도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안들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장기적으로 좀 과제를 올려놓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다. 또 어떤 경우는 근데 또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손을 대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고 그 건의해 주신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돌아다닐 때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체육대회나 축제나 이런 행사들 다니면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을 뵈니까 이분이 그쵸.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분명 뵌 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고마워요.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검토하고 안 된다고 얘기라도 해주니까 속이라도 시원하네. 따로 전화도 없고 전화 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실 그런 때 게 감동하시죠. 예.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죠. 쌓이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그러려고 노력을 네, 하는 거죠. 네. 일단 예. 되든 안 되든 뭔가 결론을 내주는구나. 그렇죠. 요거 네. 중요합니다. 그게 예. 저희가 그 행정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고 행정에서 대응하는 그쵸. 서로 마주보는 관계로 쉽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계속 그걸 소통하고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가구적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이러면 공감하시거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상대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옆에서 바라보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그러려면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실용적인 결정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정의 두 기조가 그래서 실용주의와 현장 중심입니다. 실용주의와 현장 중심. 네. 4.3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한 15분을 그냥 시정 공부를 해버리시네요. 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잘 들었다는 얘기고요.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올해 아무튼 뭐 시정도 시정이지만 특히나 이제 4.3 추념식을 앞두고 참 진통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0으로 꺾어질 때 하고 5로 꺾어질 때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선 좀 각별한 마음가짐인데 올해가 또 75주년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참 그렇죠. 너무나 시끄럽고 이제 참 유족분들 그리고 도민분들 안타깝게 하는 일도 많았고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인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정 책임자로서 그리고 이제 뭐 도민으로서 이렇게 올해 전반적인 상황 한번 좀 총론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땠던 것 같습니까? 뭐 우리 4.3과 관련해서 4.3의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47년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 4.3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고 그걸 밝히고 이제 상생하고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그 과정까지 쭉 전반을 보면 저는 어쨌든 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진화를 해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도 있다 보니까 네네. 신청도 받고 있고 지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가족관계 등록 정정 문제라든가 그 뭐 미국의 역할 책임 이런 문제들 남아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 얘기는 4.3의 화해와 상생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고요. 진행 중이다. 그 진행 과정에서 이게 퇴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역사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은 이겨내는 방식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래서 올해 다소 음.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요. 오히려 한 번 더 우리가 4.3 상생의 역사를 어떻게 갖고 나가고 있지? 4.3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4.3 저기 평화공원에서 추념식 하던 날 거기서 이제 뭐 차를 몰고 와서 그 뭘 이상한 사람들 왔죠. 뭐 예. 오셨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 시민들의 방식이요. 음. 예, 그게 전 성숙돼 있다고 생각하고 성숙도 있다. 네. 아.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노 내지는 그런 감정의 표출이 굉장히 절제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4.3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유족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청년들께서 그걸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럴 때 고난을 이겨낼 때 더 큰 감동이 오고 우리 4.3이 이 평화의 역사로 기록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큰 계기가 됐다. 네. 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나는 왜 저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는 걸까? 예. 나는 그냥 속만 부글부글해가지고 에이 띵이래. 아유, 당연히 화가 나죠. 그 올해 아무래도 그 4.3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제주에서는 또 그 4.3 관련 이제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현수막이 걸리면서 그러니까요. 예,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 저도 고칼림과 마찬가지로 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피꺼솥, 피- 피가 거꾸로 쏟았죠, 예, 정말. 예, 정말. 예. 당연히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맞아. 사람이 네.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또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직접 봤죠. 당연히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요. 그 아침에 그날 네. 그 출근할 때, 차 타고 출근할 때 봤어요. 그런데 이게 10년간 법률가로 살았던 경험 때문이었는지, 그 딱 보는 순간, 이게 법적으로 이런 생각을 일단 하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철거? 글쎄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사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기 쓰여진 글귀는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이 4.3에 관해서 말을 꺼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논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의 그 논리가 그대로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로 유족들께 어떤 의미로 오게 되냐면 그동안의 그 고통과 피해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4.19 이후에 4.3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있다가 그렇죠. 그다음 5.16을 겪으면서 그때 드러났던 분들이 다시 고초를 겪는 일들이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그런 경험도 갖고 있다 보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를 거치면서 4.3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진전을 시켰지만 아직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현수막은 그런 아주 오래된 70년이 넘은 그 고통을 상기시키고 좀 후벼 파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으로서는 책임감 플러스 무력감 같은 게 무력감까지 있었고요. 그런 감정이 좀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감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 이제 요 당시에 굉장히 도내 언론도 그렇고 저도 이제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걸어 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주도 선관위가 어쨌든 그 정당법에 따른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현수막이다. 따라서 이거는 뭐 철거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물론 좀 일부에서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선관위의 그런 유권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시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게 아마 사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또 이제 그 시장님께서도 직접 무력감을 느끼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철거를 위한 어떤 법률 검토 착수한 어떤 배경이나 요거 조금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선관위의 의견에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 네, 일리라는 건 반전인데? 하나의 측면에서 이치에 네. 맞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합리적이라는 건 일리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하나의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각자의 일리거든요. 하나의 이치. 근데 합리라는 건 그 일리